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 검사 탄핵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수요일이면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예. 오늘 수요일 날 검사 탄핵을 위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다. 아유, 정말 기다렸는데 이제 열리네요. 자, 검사 탄핵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검찰청이 지금 시끌벅적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아주 호떡집에 불 난 것 같아요. 뒤숭숭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 지가 맞네, 어쩌네, 누구 때문이네,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약간 시간이 있었으니까 느긋한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현실로 닥쳐오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현재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대처법은 안 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불러도 안 간다는 거지. 김건희가 부를 때는 쪼르르 가던데 국회가 부를 때는 안 간다. 야, 희한한 논법이네요. 김건희가 청와대로 오라고 할 때는 쪼르르 가는데 그거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거고, 국회가 부를 때 안 가는 거는 그건 뭔가요? 국회가 부르는데 그건 왜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거죠? 예. 참, 검사라는 자들이 법치를 지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법치는 누구한테나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법이 정해놓는 것, 그게 법치입니다. 검사 지 마음대로 정하는 게 법치가 아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들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치인 걸로 보여요. 완전히 개새끼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14일 수요일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이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건희, 장시호, 최순실 등등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모두 20명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안 나오면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겁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안 올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정청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다음에 끝까지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이 갈 걸로 보입니다. 동행명령장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붙잡아 오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도 출석 안 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검찰은 지금 국회가 불러도 안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든가 말든가 탄핵 사유를 더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를 버는 거지. 공고 국회법 제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예. 날짜는 8월 14일 수요일 10시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지금 매우 입장이 복잡합니다. 점점 탄핵이 현실화되니까 이제는
불안한 표정이 역력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기각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애써 희망 고문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희망 고문도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기각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들이 헌법재판관인가? 예. 기각될 거야. 라고 할 때는요. 그거는 탄핵 절차에 성실하게 응할 경우에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은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예, 그것 자체가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야, 인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검사 지금 6명이, 7명이 탄핵됐는데 그중 1명은 겨우 벗어났지만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벗어난 걔도 김동읍이 법사위원장일 때 벗어난 거 아니야. 지금은 정청래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위험해. 안심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김도읍이 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 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6명 중에 적어도 2-3명, 많으면 4-5명까지 탄핵이 인정될 거야. 그러면 어떡해? 탄핵 인정되는 놈은 끝장이지 뭐. 더군다나 지금 국민 여론도 안 좋다는 거 검찰도 알고 있어요.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작정 기각을 때리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앞으로 좀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좀 교체가 될 수 있는데 바뀌는 헌법재판관들 다 민주당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요. 이 중에 한 명은 조국혁신당에서 지명할 겁니다. 야, 신나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지금 현재 딱히 대처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처 방안을 세울 수도 없지. 어떻게 세울 거야? 탄핵을 당한 거는 검사 개개인이에요. 검찰 조직적인 차원에서 탄핵에 대처한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처를 조직적으로 대처해 준다? 예, 그거 자체가 불법이 돼요. 거기에 관여하면은 또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나온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면은, 예, 탄핵을 좀 무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맞상대 하자 이거죠. 자, 여기서 검찰 일부에서는 바로 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절차,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검찰 차원의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검찰총장 이원석 때문이다. 이 새끼가 지금 임기가 끝나가니까 지가 여기 관여하려고 안 하는 거야. 지도 잘못하면은 탄핵이나 퇴임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 끝내려고 하는 거야. 임기가 끝나가는 총장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 나가지 마. 이거밖에 없다는 거. 즉, 지 임기 끝날 때까지만 안 나가면 되는 거고 지는 그때까지, 예, 그러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 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되게 불만이 나오는 거야. 야, 총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판에 저게 뭐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총장직 버리고 나가야지! 라면서 화도 내고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뭐, 이해는 가요. 하지만 뭐, 이원석이야 뭐 그러고 싶겠어? 솔직히 지금 이원석은요, 입으로는 막 민주당에 대해서 온갖 독설을 뿜어내고 있지만 그 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 탄핵에 대처하는 뭐 대책을 낸다거나 뭐 무슨 방안을 고심한다거나 없어.
없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 지 임기 때까지 적당히 때우다가 나가는 거고, 뭐 대책을 만드는 거는 후임자가 하든가 말든가 이런 분위기인 거지. 그러니 일선 검사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 안 그래도 검찰청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총장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좀 그렇겠죠? 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 이것도 참 검찰로서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딴에는 검찰 입장을 두둔한답시고, 뭐 법치주의를 위반하니, 뭐 잘못된 탄핵이니, 절차적 하자가 있니, 이딴 소리를 찍찍 갈기고 있는데, 한동훈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떳떳하면 국회에 와서 소명을 해. 한동훈이 뭐라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막 반박을 하니까, 아, 그렇게 떳떳하시면 그 얘기를 법정 가서 하세요. 법정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돌려줄 때가 됐네. 그래, 그 얘기 국회 와서 해. 청문회장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못하는데? 왜 국회 와서 하면 될 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지랄이야? 한동훈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요, 제가 할 게 아니라 언론에서 해야지. 지금 검찰총장 네가 기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말, 국회 청문회장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검찰이 야당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법정 가서 하라고. 니들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가 부를 때는 쪼르르 가놓고서는 국회가 부르는데 안 간다고요? 김건희가 부를 때는 절차 어쩌고 아무것도 안 따져놓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갖다 바쳐놓고서는 국회가 부르는데 안 간다고요? 이게 법치주의 맞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주의가 이겁니까? 김건희가 부를 때는 달려가고 국회가 부르면 가만히 안 가고, 이게 법치주의가 맞아요? 이게 법치예요? 진짜 아이고 참. 자, 이게 서초동 바닥에서는 이미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김건희가 부르면 가는데 국회가 부르면 안 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대목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요, 법치의 기본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권력기관, 모든 국가 권력이 지키라고, 모든 국가 권력, 즉 검찰도 국회가 만든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법치예요. 법치 하는데 법치의 핵심은 국회입니다. 법치의 핵심이 검찰이 아니에요. 법의 통치죠.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가 만듭니다. 그 국회가 만든 법을 검찰도 지켜야 된다. 이게 법치인 겁니다. 근데 법치를 운운하면서 국회가 부르는데 안 간다? 말이 돼요? 이런 걸 보고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 검찰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겁니다. 법치? 참. 아이고. 자, 이런 얘기는요, 기자들이 써줘야지. 예? 아니, 이재명 대표 보고, 떳떳하면은 법정 가서 소명하라 라고 쓰던 새끼들이, 예? 왜 검사들 보고는 떳떳하면 국회 청문회 가서 소명하라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왜 안 가고 버티는 거, 그런 검찰을 두둔하는데, 참, 말이 됩니까? 자, 하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가면은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저 태도, 저렇게 버틴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가고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한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출석 안 하면은 출석 안 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지금 청문회 출석은요, 아직 탄핵 단계가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 당사자가 청문회 출석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직 탄핵 전 단계고 탄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거야. 그런데 탄핵 당사자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떡 같은 소리하고 어디서 아이고 진짜 이런 걸 보고 말장난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법기술자의 개지랄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지랄이라고 해야 될까? 자, 아무튼 검찰의 고민도 이 부분입니다. 이원석이 말장난으로 그때 기자들 눈과 귀를 속이고 있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할지 모르겠으나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제일 고민인 거죠. 버티면은 버틸수록 탄핵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도 검찰의 가장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른바 검찰 오비들, 올드보이들, 검찰 원로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탄핵을 당한 검사들을 향해서 조직을 위해 물러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표현은 이래요.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물러났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에 물러났어야 할 자들이 아니냐. 과거에는 다소 억울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표 내고 물러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사표 내고 나간 뒤에 억울함을 풀려고 했는데 요즘은 뻔뻔스럽게 버틴다. 그래서 결국 조직이 망한다. 당장 검찰총장부터 그 지랄이다. 이정석 같은 놈들, 그런 애들은 버틸 게 아니라 나가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해서 사실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처음 검찰 출입 기자를 할 때만 해도 그래요.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논란거리가 생긴 검사들 그냥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사표 내고 나간 다음에 다시 자기가 소명을 하거나, 그래 재판에서 소명을 하거나, 그래 소명이 되면 다시 복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버티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그 오래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정석 같은 놈은 나가주는 게 맞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 아이씨 똥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설령 지가 똥 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저 똥 검사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소명하는 게 그게 순서지. 에? 지가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검찰 조직에 부담이 되겠느냐. 어째 애들이 이렇게 지만 알고 조직을 생각할지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만 들릴까요? 예, 검찰 내부에는 더 많이 들리겠지. 더 크게 들리겠지.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검찰 분위기는, 검사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 뒤숭숭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댓글이 200개 달렸네, 300개 달렸네 하다가 지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자, 장용진이가 오늘 검사 새끼들 이프로스에 글 안 올린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또 며칠 사이에 또 글이 올라갈란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 검찰 분위기는 개똥입니다. 왜? 지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거는요, 언론입니다. 언론이 어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 깐족된, 진짜, 아유, 참.
한동훈 같이 깐족되는 애들 그런 데나 받아 쓰긴 하지. 아유, 진짜. 아유, 미친 것들. 아유, 모자란 것들. 그러고도 기자랍시고. 에휴,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